2006년 대학 동기 2명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어요. A는 부모님 말씀대로 은행 적금에 넣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B는 미국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들은 대로 S&P 500이라는 걸 샀습니다. 솔직히 뭔지도 잘 몰랐어요. 20년이 지난 2026년 1월, A의 통장에는 1억 6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결과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B의 계좌를 열어봤더니요. 3억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넣었는데 1억 4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금이에요. A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개별 주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손해를 봅니다. 삼성전자 샀다가 물리고 테마주 샀다가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하다,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넣어둡니다. 미국 국민연금 격인 401k의 대부분이 S&P 500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S&P 500에 40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왜 개인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데 연기금은 주식으로 돈을 불릴까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야 하는지, 어떤 계좌로 사야 세금을 아끼는지, 매달 얼마씩 넣으면 2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 두드려서 다 보여드릴게요. 10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S&P 500이 뭐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브랜드만 파는 가게를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브랜드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위생사고라도 터지면 바로 망하죠. 근데 만약 푸드코트를 차린다면요? 치킨도 팔고 피자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분식도 파는 거예요. 치킨이 안 팔리는 날엔 피자가 잘 나가고 피자가 안 되는 날엔 햄버거가 팔립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버텨주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죠. S&P 500이 바로 이 푸드코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냐고요? 아침에 눈 뜨면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 회사에서 매일 쓰는 엑셀과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퇴근하고 보는 유튜브와 검색하는 구글, 쇼핑할 때 쓰는 아마존, 결제할 때 긁는 비자카드. 어떠세요? 이미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한 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메타 주가가 60% 넘게 폭락했을 때도 S&P 500은 버텼어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엔비디아가 200% 넘게 올라서 메타 손실을 메꿔줬거든요. 500개 중 몇 개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평생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골라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정작 가족한테는 그냥 S&P 500 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목 고르는 재능은 극소수만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S&P 500에 40조 원 넘게 넣어뒀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정부도 인정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뭘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P 500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는 방법과 한국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먼저 미국 직접 투자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SPY, VO, IVV 이름이 좀 생소하죠? 커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S&P 500이라는 원두는 똑같은데 스타벅스에서도 팔고 투썸에서도 팔고 이디야에서도 파는 겁니다. 맛은 거의 똑같아요. SPY는 1993년에 나온 세계 최초의 S&P 500 ETF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큰 돈을 빠르게 사고 팔아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0.09%로 세계 중에 제일 비싸요. VO는 인덱스 펀드로 유명한 뱅가드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수수료가 0.03%로 SPY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장기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IVV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만들었어요. 수수료는 VO랑 똑같이 0.03%입니다. 그럼 셋 중에 뭘 사야 할까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VO를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가장 낮고 배당 수익률도 SPY보다 살짝 높거든요. 1억 원을 20년 투자한다고 치면 수수료 차이만으로 수백만 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ETF에는 단점이 있어요. 첫째, 밤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열리거든요. 둘째, 환전 수수료가 듭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요. 셋째, 세금이 무겁습니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1천만 원 벌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추천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상품들이에요. 미래에셋이 만든 게 타이거,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게 코덱스입니다. 장점이 뭐냐고요? 첫째, 원화로 살 수 있어서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둘째, 낮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요. 셋째,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사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큽니다. 혹시 국내 상장 ETF는 환율 이득을 못 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도 환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달러가 오르면 ETF 가격도 똑같이 올라요. 환전 수수료만 아끼는 겁니다. 한 주에 얼마냐고요?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어떤 계좌로 사야 세금을 아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ETF를 사도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수익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진짜예요. 일반 계좌로 주식을 사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1천만 원 벌면 154만 원을 국가에 바치는 거죠. 근데 이걸 확 줄일 수 있는 마법의 계좌가 있어요. 첫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 계좌의 혜택이 뭐냐면요. 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완전히 공짜입니다. 한 푼도 안 내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의 15.4%에 비하면 거의 반값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S&P 500에 투자해서 1년의 수익이 500만 원 났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면 500만 원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ISA 계좌면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0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를 내면 됩니다. 29만 7천 원이에요. 차이가 47만 원입니다. 매년 이 정도 차이가 나면 10년이면 470만 원, 20년이면 94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를 돌려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투자 수익 보기도 전에 16.5% 수익이 먼저 생기는 셈이에요. 대신 단점도 있어요. 55세 이전에 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 자금 목적으로만 쓰셔야 해요.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20대, 30대는 ISA 계좌를 추천합니다. 유연하게 쓸 수 있거든요. 40대 이상이고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계좌가 좋습니다. 둘 다 만들어서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계좌도 정했으니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얼마씩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돈 좀 모으고 시작해야지. 1억 만들면 그때 한 번에 넣어야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민수와 지영이가 있습니다. 민수는 10년간 악착같이 모아서 1억을 만들었어요. 35살에 그 1억을 한 번에 S&P 500에 넣었습니다. 20년 후 55살이 됐을 때 민수의 계좌에는 6억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25살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S&P 500을 샀어요. 30년간 꾸준히요. 원금을 계산해 보니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보다 8천만 원을 더 넣은 거죠. 그런데 55살이 됐을 때 지영이 계좌에는 1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보다 4억 6천만 원이 더 많아요. 원금 차이는 8천만 원인데 결과는 4억 6천만 원 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주먹만 해요. 한 바퀴 굴려도 눈이 조금밖에 안 붙습니다. 근데 눈덩이가 커지면요. 한 바퀴만 굴려도 엄청난 양의 눈이 붙어버려요. 지영이는 25살부터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차쯤 되니까 이미 7천만 원짜리 눈덩이가 됐어요. 여기서 10% 수익이 나면 700만 원이 붙습니다. 1년 동안 넣는 돈 600만 원보다 많아요. 20년 차가 되면 눈덩이가 2억을 넘깁니다. 매년 2천만 원씩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민수는 35살에 시작했으니 눈덩이 굴리는 시간이 10년이나 짧았던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7년 전에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너무 높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죠.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좋아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주가가 10,000원일 때 50만 원 넣으면 50주 사지만 5,000원으로 떨어지면 100주를 삽니다.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면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요. 워런 버핏이 2007년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 내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가 수익률이 더 높은지요. 전문가들은 차트 분석하고 뉴스 읽고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았어요. 버핏은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 사서 가만히 뒀습니다. 결과요? 전문가들 연평균 수익률 2.2%, 버핏은 8.5%,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자기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죠. 내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에 올라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 30분이면 충분해요. 1단계, 계좌 만들기. 증권사 앱을 다운받으세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토스증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앱 열고 ISA 계좌 개설 버튼 누르고 신분증 사진 찍으면 끝이에요. 10분이면 됩니다. 2단계, 상품 선택.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을 검색하세요. 둘 다 거의 똑같으니까 먼저 보이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3단계, 자동 이체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동으로 매달 사려고 하면 100% 까먹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또는 정기 매수 메뉴를 찾으세요. 매수일은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하고 금액은 본인 상황에 맞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제 매달 자동으로 S&P 500이 매수됩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여러분이 바쁘든 말든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시작하면 안 됩니다. 3가지 경우는 예외예요. 첫째, 3년 안에 큰돈 쓸 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결혼자금,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같은 거요. 단기적으로는 20%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으세요. 둘째,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으세요. 대출 이자가 5%인데 S&P 500으로 10% 벌겠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빚 없는 게 먼저예요. 셋째, 비상금이 없으면 비상금부터 만드세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주식 팔아서 생활비 쓰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개별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2024년에 44% 폭락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둘째, 레버리지 ETF 사지 마세요. 2배로 벌 수 있다는데요. 2배로 잃을 수도 있어요. 셋째, 단타 치지 마세요. 오늘 오를 것 같은데 그거 도박입니다. 그냥 사서 20년 들고 계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은 미국 최고 기업 500개 묶음이다. 50년간 검증됐다. ISA 계좌로 국내 상장 ETF 사면 세금 아낀다. 매달 자동이체 걸어놓고 20년만 버티면 된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하는 사람과 그때 좀 할 거라면서 후회하는 사람,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증권앱 하나 깔아보세요. 라면 끓이는 시간이면 됩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